자, 이어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해보는 시간이죠. 벌써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박인호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람 방송 안녕하세요. 그 말보다 박수가 먼저 나오는 네. 방송이에요. 의욕이 좀 앞서는 볼륨을 낮춰주세요. 고막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전저 말씀 들을 때마다 네, 깜짝 너무 재밌습니다. 어디서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좀 아니 보통 볼륨 켜주세요. 그렇죠? 볼륨을 높여주세요 네. 이러는데 볼륨을 낮춰달라는 볼륨을 낮춰야 돼. 저 배려심 아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놀라실까봐. 놀라시네요. 우리 놀라시면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요. 월요일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야, 이제 저도 이제 어. 패딩을 입고 나오려다가 패딩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그냥 외투를 입고 나왔는데 아하. 패딩 입고 나올 걸 입어야 후회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패딩.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히터 자동차에서 제가 그동안 열이 좀 많아서 항상 에어컨 좀 틀고 다녔다가 오늘은 추워가지고 네. 이제 히터로 오늘 바꿨습니다. 네. 날이 춥더군요. 날이 추워서 히터로 바꾸는 겨울에 좀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파란색 패딩 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아예 박혀 있는 음. 패딩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 주세요, 신인규 변호사님. 준비하시라고. 보수의 종말을 끝내시고 일단 예. 마무리 짓고. 마무리한 네. 홍매와 싸대기가 필요합니다. 네, 홍매와 싸대기. 필요합니다. 예. 네, 요즘에 이 책이 또 잘 나간다는 얘기가. 뭐 잘 나간다라고 하긴 네. 좀 그렇고요. 예. 그래도 베스트셀러로 예. 좀 올라가가지고 예. 아하. 하여튼 출판사 사장님께서 어허. 굉장히 좀 환한 미소로 아. 저를 바라봐 주셔가지고 잘 됐네요. 천만다행이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예,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예.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강 작가님 그 쾌거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정치 분야 책들이나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꼭 한강 작가님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 지금 어떤 책을 내도 이 주목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뉴스가 쏟아지니까 맞아요. 읽을 게 너무 많아요. 네, 예, 읽을 게 그래서- 너무 많고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수정을 또 해야 되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정판이 나와야 될 판입니다. 보세 명태균 정말 이후판을 한번 또 써야 될 투어로 상황입니다. 그런데 2편으로 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디한 뉴스 예. 속에서도 음. 전국에는 보수의 종말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네. 명태균을 뛰어넘는 예언을 하고 있다. 확실한 예언. 제가 네. 저자로서 책 제목을 살짝 수정해 봅니다. 뭘로요? 보수의 종말에서 보수의 신속한 종말로 제가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신속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루 이거 하루가. 힘들어. 어떻습니까? 예. 보수의 긴급한 종말. 그러니까요. 예. 긴급 종말. 긴급합니다 진짜로. 예. 나라가 걱정이고 네. 매일 매일이 위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보수의 종말 책은 나왔지만 뭐 보수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쭉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술렁술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세게 때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네. 형량이 생각보다는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놀란 면이 있고요. 근데 네. 무엇보다 본질을 들여다보자면은 대선 때 함께 경쟁했던 상대 후보 그것도 상대 후보의 말을 가지고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이 아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전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무리한 정치를 잘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정치를 잘해서 이기면 되는데 정치를 못하니까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기 후배들 동원해가지고 말을 규제한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더 이 사법국가 경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약화를 또 갖고 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판결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무리한 기소였고 거기에 법원이 좀 너무 중하게 판결한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리한 기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야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 자체부터 무리했다라고 보시고 좀 과한 형량, 그 양형이 나왔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법 체계라는 것도 어떤 상식에 기반하고 국민 정서에 기반해서 체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작금의 현실은 네, 검사와 판사 약간 그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 대해서 수행원이 20-30명이었는데 4명만 이렇게 찍은 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건 의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의견들. 그리고 아니 당시에 제가 정말 그 성남시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굉장히 공공기관이 많았습니다. 네.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필요했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 부지를 파는데 대부분 뭐 아파트로 용도 변경 손쉽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정권에서 많이 추진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 그것을 굉장히 막고 네. 어떻게 하든 정주시설, 기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격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압력을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 물론 이제 판사님은 당시 성남시에 사시지 않았고 관심이 없으셨겠죠. 네.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남 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굉장히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성남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뭐 지금 당내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지만 민주당은 지금 단일 대우로 잘 싸우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만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번만 정치적 수사로 탄압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네. 2018년 그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검찰과 어떤 정치적 박해를 받아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또 화려하게 부활하셨고 토요일날 집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음. 그 얘기 들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또다시 뭐 뒤집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다시 이 상황을 뒤집어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네, 더 네. 보태자면 아까 제가 말에 대한 규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했거든요. 근데 낙선했는데 이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받을 만큼의 발언이냐? 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백현동 관련된 거는 국정감사장 와가지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 답을 한 걸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끝까지 처벌하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사법부에 대한 저는 뭐 결정 판결은 제가 존중하는 입장이지만은 네. 결국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뭐 정의를 세웠다라면서 박수치고 막 떠들던데 전혀 이건 정말 국민 정서랑 완전히 동떨어진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정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럼 정의가 굴절되거나 왜곡된 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본인들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정의를 세우자는 국민적 목소리와 요구에는 왜 무응답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강조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안 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리한 이 판결에 대한 선고를 가지고 박수치고 정의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저는 지저분한 코미디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웃겨 죽겠어요 이건. 정말로. 요거를 네. 좀 윤석열 대통령 허위 사실 공표 고발 사건하고 좀 비춰 보면은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김건희 최은순 씨가 23억 이익을 봤다는 거는 검찰 보고서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와 전화 한 톡 한 적 없다.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왔을 뿐 개인적 관계 없다. 아니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19억짜리를 매입했어요. 네. 정말 몰랐을까요? 이것도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장동 부부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사했는데 이것도 네. 허위 사실입니다.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전시회 유치 주관했다.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는요. 대검 중수부 시절 결혼 직후 처음 전시회를 그 전에는요. 정말 의료보험료를 몇만 원 정도 낼 정도로 작은 회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서 보도에 명백한 오버 단순 오기.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정말 김건희 여사가 허위 이력을 제출했던 대학들을 다 압수수색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대부분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수사가 진행이 돼서 퇴임 후에는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된다. 네. 재판으로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판결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느냐라는 그런 분노의 목소리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할 기회조차 안 주고 있는 이 상황, 이건 제가 볼 때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직선거법도 사실은 불합리하죠. 네. 왜냐하면 낙선자를 또 처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나요?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기소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치고, 뭐 그건 제가 존중합니다. 헌법이니까 존중하고. 그럼 제가 동일선상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 둘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김혜경 여사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10만 4천 원에 대해 가지고 벌금 150만 원 나왔거든요. 예. 그럼 김건희 씨는 뭡니까? 김건희 씨도 민간인이거든요. 특권이 없어요. 근데 왜 같은 배우자 들만 놓고 보더라도 왜 김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결국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김건희 씨는 사법 리스크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법을 가동을 해야 리스크가 나오는데 사법을 그냥 입틀막 하고 고기 틀막 해가지고 입을 막아버리니 검찰권이 가동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은 또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또 빗장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고 네. 김혜경에 대해서는 수사해가지고 지금 처벌하고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한다는 건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제가 뭐 불합리해도 논외로 치더라도 김혜경과 김건희 이 둘을 놓고 한번 판단을 좀 해보면 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그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관련해서 징역 9년 구형 받았는데 네. 김건희 씨는 돈봉투 이번에 500 돈봉투 500만 원, 500만 뭐 얼마까지 원. 뿌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전혀 수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근원적 문제, 이 형평의 근원적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저는 네.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재미 보려고 해도 재미 볼 수가 없다. 여론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뭐 김조 대변인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비교해 봐서도 뭐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검찰의 기소 여부 이 부분에 보면은 이게 또 드러나는 것이고,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볼 때 공정화 상식은 정말 사라졌다. 결국 정적 죽이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한 그런 검찰의 기소, 뭐 기소에 따른 재판 쭉 이어지는 흐름 아니냐. 아니 낙선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 이거 보수 진영에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다 놀라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근데 낙선을 통해서 뭐 거짓말했다 치더라도 네. 낙선으로 이미 국민들이 평가를 그렇죠.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공선법의 취지는 당선자가 거짓말을 해서 됐을 때 맞아요. 그 당선 사람을 목적으로. 정치 못하게 만드는 게 당선됐을 네, 때 공선법이고, 물론 낙선자도 처벌은 하거든요. 근데 처벌은 하는데 말을 가지고 그 정치인이 다음 정치 행보까지도 막아버리는 이런 식의 재판은요 역대급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선을 같이 치렀고 본인도 거짓말을 많이 한 걸 뻔히 아는데 그동안에는 관례상 서로 고소도 취하하고 말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 문제를 안 영역이다. 삼았어요. 정치 영역이다 그거는. 네, 그리고 정치의 영역으로 환원을 시켰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사법을 동원해가지고 또 검찰총장 출신이 그걸로 다 상대방의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그렇게 한다고 끊어지냐고요. 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그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신 박균택 의원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7만 8천 원으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150만 원 벌금을 물을 것 같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3억을 번 사람은 사형감이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비교가 되죠. 그렇죠. 당장. 아니 이게 너무 법의 형평성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많은 사람들이 예. 또 민주 지지층에서 왜 법률적인 대응을 이렇게뿐이 못했냐, 왜 예상을 못했냐,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마이뉴스 청취자 여러분, 검사 100명, 수사관 500명,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없는 죄를 만들고 그 죄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에 논리 물량 공세를 해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집권 세력은 지금 명태균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론 조작 의혹까지 있습니다. 정말 언론에 공표되는 여론 조사까지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권력을 위해서 쫓는 이런 사람들인데 최근에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 판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정확히 맞췄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보수 언론, 민주당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진우 의원만 그걸 정확히 맞췄다 이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정말 위기 속에서 11월 달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뒤집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끊임없이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명태균입니까? 명리학자들입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힐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의혹이 있지만 재판이라는 게 사람이 온전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도 1심, 2심, 3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심, 3심에서 진실이 꼭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말 집회 나와가지고 이재명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 죽지 않는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취지의 연설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박수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 또 일부 뭐 정치인들, 평론가들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흔들릴까 이재명 체제?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엊그제죠. 민주당의 집회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시작 자체가 욕하신 거 아니에요? 시발점 시작 자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욕도 속으로는 나오지만 예. 시작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 아주 강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더해져 있는 건데 저는 본질은 검찰권의 무리한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밀하게 타겟팅을 맞춰서 이거를 네. 투쟁해 나가지 않으면 전 뒤죽박죽 되면서 이게 완전히 산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지금 각계 단체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을 걸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넓혀서 시민사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좀 하나의 큰 무대가 전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목표 윤석열 퇴진이라는 걸 저는 걸고서 저는 투쟁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뭐 윤석열 규탄, 뭐 특검 수용,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문제 이 각각의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게 또 단일 대우가 무너지는 그럴 위험성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강대강으로 붙는 모습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이건 사법부와 정당의 싸움처럼 인식이 되고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이 바로 입장을 그렇게 내거든요. 민주당이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딱 입장을 내버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냉철하게 지금 이 상황을 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좀 차분하게 저는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만 가가지고는 네.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칠 위험이 크다. 아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냉철하게 제대로 대응을 하자. 네. 윤석열 퇴진을 걸고 단일 대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뭐 좀 비명계 얘기 뭐 비명계 모임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다음 달 1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때 초청해서 토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내가 따르는 지도자는 아니다.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그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는 음.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네. 그것을 기회 삼아서 뭔가 반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있다면 저는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선거 운동을 할 때 선거 캠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선 경선 자체를 승복하지 않고 뭔가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새로운 미래로 찾아갔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선에서 져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입틀막 당하고 수사당하고 기소당하고 저는 그분들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무도한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거를 기회 삼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가결파 국회의원들이 있죠. 결국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들 중 일부가 당의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지금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활동 활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민심에서 멀어져서 심판받았고 지금 뭐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부는 새로운 미래로 가고 일부는 원외에서 비주류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이 정권을 내준 그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분들도 좀 통감하시고 네. 기회주의적 정치 활동은 본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전개될 상황들 또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잠깐 뭐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른 주제도 한 번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전 대표 귀국을 한 다음에 바로 공항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를 했고 그날 이제 국회에서 제가 가서 이준석 의원한테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 이게 검찰 방어용 아니냐, 검찰 조사 방어용으로 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고 또 그럼 누구냐, 그 구청장, 뭐 그 시장 누구냐 개입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 얘기했던 그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뭐 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바로 기자간담회에서 실명을 다 얘기를 했어요. 뭐 보도도 나와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다 얘기를 하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준석 발 폭로, 명태균 발 폭로에 이어서 이준석 발 폭로가 시작이 됐는데 자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의원의 입이 열렸다.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의 말을 듣고 있으면 네. 좀 의문점이 계속 남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라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한쪽에서 그럼 이게 공천 개입이냐라고 물으면 또 개입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모습이랑 똑같냐면 이 사안이 최초로 발생됐을 때 김건희 씨가 뭐 지역 옮겨라라는 그 텔레그램을 봤을 때도 이게 뭐 애매하다, 뭐 선의의 조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국민들의 민심과는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그러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근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기자회견을 2번을 통해서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은 뻔하죠. 왜냐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들었으면서 네. 이준석 김종인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나왔거든요. 아하. 근데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까지야 뭐 수사 대상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네. 이준석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는 핵심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로 전환될 우선순위로 치면 거의 1순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개입한 외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부에서도 공천 개입을 막거나 협조하거나 몰랐거나
라고 하는 당 내부 문제거든요. 그럼 네. 당 내부에서 그때 당시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공천에 있어서는 공관위원장 윤상현, 뭐 거짓말 지금 무지 많이 했죠. 그 윤상현 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이준석 당 대표고 공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근데 최종 책임자 입장에서 양심 고백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나오면 이건 폭로가 아니죠. 양심 고백이죠. 네. 근데 지금은 본인의 카드를 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실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폭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하. 폭로 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이준석의 그 하찮은 폭로 정치를 보고 있을 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한가한가요?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 너도 공범이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 국민들은. 아하. 근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네. 자꾸 논점을 흐리는 그러면서 논점을 정진석 실장과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은 네. 정말 보기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제가 이거는 형사사법적인 것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김태우 포항시장 이쪽 공천은 이제 본인이 개입을 막았다라는 얘기인데 뭐 막았거나 못 막았다라는 건데 저는 그거 다 띄고 김영선 공천만 놓고 보면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김영선 공천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김영선 공천에 놓고 국한에서 보면요. 네. 명태균이 김영선을 밀고 있다라는 걸 아는 당대표가 당의 정보를 공천 전에 미리 흘려주거든요. 이 사실상 공범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명태균과 김건희와 이준석은 명석히 공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공범 혐의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본인의 자료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딜을 하거나 네. 현 정권에 대해서 뭐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태균의 하는 짓과 똑같아 보인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상에서는 이준석의 명태균화 뭐 이런 내용까지 막 회자가 되더라고요. 아니 직접 인터뷰를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네.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요. 뭐 도망가는 거죠, 뭐 계속 도망가던데 보니까. 아니 오랜만에 국회에 출동하셨던데 네. 우리 박정희 기자님. 표정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이 의원의 표정을 보면 빨리 가야겠다. 빨리 표정을 보면. 가라고 표정은 말하고 있는데 계속 쫓아가면서 지금. 아직 기자 정신 너무 예, 멋있었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갈 아니, 뻔했습니다. 근데 본회장까지. 사실 박정호 기자님이 엄청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던 기자분인데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네.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너무 정겹고 그래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찰 뭐 수사 이 방어용이 아니다. 그리고 아니 더 다 공개해라 시원하게 다 공개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다 얘기했고 그럼 실명 어떻게 얘기하냐고 했더니 다음날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에서 실명도 다 얘기해요. 자기가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입장이 달라지냐. 저 그걸 하나만 보탤게요. 네, 하나만 보태면 뭐가 있냐면 여기도 선택적 공개예요. 그게 아. 뭐냐면은 어제는 또 TV조선 보도에 네. 이제 이준석 의원이 변명을 하면서 자기 또 GPS 기록을 아, 또 내더라고요. 대구 가는 그 시점에 예.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아니 그럼 GPS 기록은 다 있는데 그 시기에 명태균하고 나눈 카톡만 또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GPS 기록 공개하는 의도가 뭡니까? 난 이렇게 클리어하고 그렇죠, 투명한 그렇죠. 사람이야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미지에 맞게 있는 자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라고 하니까 아 그 자료는 또 카톡이 뭐 방이 많아가지고 백업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전화 녹음까지 구글 드라이브 다 보내놓는 사람이 카카오톡은 백업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저도 백업하는 네. 거 900원씩 내면서 씁니다. 저도 카카오톡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이 선택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이미지 메이킹을 네. 위해서는 자료를 내고 또 본인이 불리한 거는 없어졌다 그러고 네. 완전히 하는 짓이 윤석열하고 판박이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과 요설로 번복된 음. 시정 잡배식 우기기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막 할 수 없이 네. 뉴스 토마토에 그 김건희 여사와 면담 굴욕적인 면담 신청을 한 정말 저녁 얻어먹기 면담 신청을 녹취가 한 공개가 녹취가 밥 사주는 누나라 공개되면서 그러던데, 밥 어쩔 수 햄버거 사 먹을 돈도 없습니까? 아유 진짜.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라 그랬어 김건희 씨. 아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얻어먹고 다니까 좋습니까? 아유, 제가 진짜 한시간 그래서 그렇게 김건희 씨는 싸고 도나 봐요. 뭘 좀 얻어먹은 게 있어서. 아니 그런데 사실 지금 뭐 폭로라고 내놓은 얘기도 이강덕 네. 포항시장
그 공천권이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권 아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그런 공천이고 또 이분을 두 번째로 공천했다가 당선 무효 받아가지고 공천했다가 쫄딱 망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네. 이광덕 포항시장 건은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이광덕 포항시장을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자리에게 잘했다. 유리한 아하. 그러한 공천 상황만 지금 폭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사항이 그냥 엄청 많을 텐데 그렇죠. 그건 그 왜안 건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네. 정말 제한적으로 정보를 풀면서 요렇게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잔머리를 굴리며 시정잡배식 그러한 정치 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우리 좀 뿌듯한 건 있습니다. 우리 네. 신인규 변호사와 제가 근 2달 동안 홍매화로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칠불사에서 나무 심을 어, 때부터 근데 우리가 때리셨거든요. 그걸 보고 아니 왜 그 새벽에 사기꾼이랑 실분사 가서 홍매화 네. 심냐? 그때부터 쭉 얘기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쭉 얘기했는데 뭐 본인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요소리고 쓸데없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네. 눈빛이 흔들리고 예. 박정호 기자님을 피하고 왜 그러겠어요? 네, 회의를 저는 좀 네. 지금이라도 먼저 이준석 대표가 공당의 네. 대표였고. 이재명 대표 발언 시작하려고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네.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에 아마 또 이재명 마지막에 하실 것 대표가 같습니다. 발언할 것 네. 같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는 민주당 최고위 상황 잠깐 보고 왔습니다. 예. 아니 요거 좀만 저는 네네. 보태면 이준석 의원은 2022년도 5월 9일에 명태균 씨한테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보 중에 김영선을 민다고 알려져 있는 비선. 만약 명태균을 이준석 의원이 모르면 왜 정보를 주겠습니까? 근데 네. 정보를 준 동기가 그래요. 아 그냥 명태균이 잘못 알고 있길래 가르쳐 주려고 교정해 주려고 줬다는 나도 좀 거예요. 알려줘. 아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창원 산단 정보를 어떤 홍길동이라는 아저씨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땅 위치를 잘못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를 보냅니다. 홍길동 아저씨 네. 거기가 아니고요. 개발지는 왼쪽입니다. 이게 땅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까? 아니죠. 교정을 해줘야 되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공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당 대표로서 완전히 자질미달이라는 거를 보여줬고 문제는 이게 자질미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태균의 공천 개입은 범죄입니다. 업무방해 범죄예요. 범죄의 공모 가능성까지 전 이거 수사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또 하나는 2022년도 4월 달에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 뭐 녹취.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든 뭐 윤리위 무마하든 뭐 동기 다 조사해봐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일단 이준석 의원은 최소한 2022년 4월 달 윤석열 당선인 시절부터 김건희가 윗대가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모든 거를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의 당무농단을 몰랐다면은 면제될 수 있지만은 네. 알고 있던 사람이 개고기를 판 거 아니에요. 음. 여기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김건희 씨랑 둘이 햄버거 먹었는지 뭐 비싼 불고기 먹었는지 전 모르지만 예. 그때도 500만 원 안 줬다라는 보장 있습니까? 차비 500만 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돈봉투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왜 제 귀에만 들립니까? 한동훈 대표가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도 돈봉투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 그럼 명태균만 좋겠습니까? 명태균만 차를 타고 다닙니까? 그럼 전 이준석 의원에게도 아이고 동생 차 비싸 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줬다라면 이거 수사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유착관계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 제가 명석희 동맹이라고 네.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네. 명석희 동맹은 이제는 명석희 공범 관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 저기 봅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 이준석 의원도 뭐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참고인이든 핵심인데. 피의자들은. 핵심인데요. 그런데 네. 뭐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네. 특검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카드 나 이거 뭐 가진 거 많아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근데 것이고.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을까요? 난 진짜 명태균의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한테 정치를 진짜 배웠구나 아하. 그 생각이 들까. 원조는 명태균. 왜냐하면 예. 명태균은 좀 더 재밌게 잘 살려요. 속탁
속닥속닥 이런 것도 있어요. 기술이 속닥속닥 기능도 있고 막 비유도 대한항공 뜨면 아시아나 못 뜹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칠불사 가서 홍매화를 심어라. 좀 재미가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명태균이 한 수 위고 조롱도 검찰이 돈 봉투를 가져가나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속닥속닥속닥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너무 우리- 웃기지 않습니까? 이 양반 하는 얘기를 보면. 김종인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네. 김종인 변호사가 정말 세세한 것까지 명태균 씨한테 물어봤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그 김종인 박사는 명태균 씨의 정말 명태균 씨가 스승이죠. 그러니까 하수인이죠, 하수인. 네. 명태균의 바지 사장이었죠, 김종인. 아니 그리고 바지였죠, 오죽하면 바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그만해야겠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아. 질질 짰다는 얘기가 진실이지 않나? 그러니까 운 게 아니죠. 질질 짰다.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고소한다 그랬는데 고발장 써놨다. 일기 썼다. 아니 어떻게 그것도 됐어요? 허위 아닙니까? 아직 뭐 얘기가 없네요. 왜 얘기가 없죠? 네. 고발장 접수시킬 용기가 없죠. 접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이고 얘기가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아. 명태균 씨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소연 변호사는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이준석 의원 조사해야 된다라고 계속 까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받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 이제 최장 20일 이제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뭐 재판에 넘길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이 포렌식된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주고받은 사진 5장, 캡처한 5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검찰이? 명태균 씨는 일단 구속됐기 때문에 못 네. 나와요. 못 나- 못 나옵니다. 저거 뭐 누가 보석 내주겠습니까? 못 나오고요. 구속 그렇죠. 적부심도 구속 기소가 되겠죠. 후 적부 심사도 안 되고요. 네.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속 기간 20일이지만은 이제 기소하고요. 또 추가 별건으로 계속 이제 영장 발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아하. 뭐 1심 되면 6개월까지 또 구속 기간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오긴 힘들고요. 저는 이제 명태균의 심리적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네. 전략은 명확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소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명태균 쪽에 놀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껌딱지로 붙어가지고 이준석한테 책임을 씌우자 네. 이거고 이준석 의원은 나 혼자 못 죽는다 같이 죽자 이러면서 저쪽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 핑퐁인데 서로 이게 핑퐁이다. 명확한 죄수의 딜레마가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하. 양쪽에서 서로의 범죄를 다 얘기합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따봉이죠, 따따블이죠. 양쪽에서 아.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면서 이 공천 개입의 거대한 퍼즐이 이제는 맞춰져 간다.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당 내부 일이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수사 받아야 됩니다. 윤상현, 이준석 수사를 해야 네. 윗선이라고 하는 윤석열, 아하. 김건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검찰이 다짜고짜 지금 김건희 불러서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은 아하. 이준석을 불러서 거기 예. 핸드폰 구글 드라이브를 열어봐야 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마지막 끝판왕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쪼아 들어갈 수가 있지. 이준석 정보 아직 내놓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네. 바로 김건희 불러서 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단계적으로 아하.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윤상현 반드시 수사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방어 차원에서 제가 볼 땐 정말 이제 방어 차원에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더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명태균 전략 썼다가 명태균 아.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죠. 구속됐죠. 예. 이준석 의원 지금 명태균 전략 쓰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까? 결과? 아니 명태균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네. 명태균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아. 물론 이제 딱 하나 있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신분상의 특혜가 있지만은 아마 민주당이 부결시킬까요? 아니 체포동의안 다 포기한다고 의원들이 막 서약하는 마당에 뭐 이준석 구하기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몰라도 국민의힘은 가결시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 45표만 동의 40 몇 표만 동의하면 절반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준석 의원도 아.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본인이 정의를 위해서 양심 고백을 하면 공익신고자가 됩니다. 그럼 감옥 안 가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다 오픈했는데 강혜경 씨도 자기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하잖아요. 네. 설사 불이익이 오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의 의지로 보호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백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와서 자꾸 해줘 요구해 뭐 이런 거예요. 국민을 아. 조롱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도 안 하겠지만 검찰이 부르면 검찰에 가서만 오픈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요구하면요. 국민들이 검찰보다 못합니까?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엔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은 한동훈 도와주니까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동훈 도와주니까 그런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럼 한동훈한테 불이익이 되면 깠습니까? 한동훈한테 이득이 되니까 못 가고 한동훈한테 불이익이 되면 네. 깝니까?
이런 선택적 정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이준석 의원 정계 은퇴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예. 수사가 들어가면 엄정하게 수사가 저는 수사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명태균이 지금까지 자기 무덤 판 것처럼 이준석 의원도 자기 무덤을 전 스스로 파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정말 압수수색을 포함해가지고 강제 수사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또 어떤 폭로를 또 할지 어떤 고백을 할지 이것도 주시를 해보죠. 근데 옛날에도 보면 의원회관에도 압수수색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 들어가서 다 압수수색 합니다 요즘에. 민주당만 그냥 많이 들어와서 민주당은 또 당사까지 당했잖아. 털고 그냥 당사에 네. 국회 본청까지 대표실까지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니까요. 창원지검에서 좀 수사의 칼날을 이제는 명태균에서 윗선으로 갈 때 이준석, 윤상현까지는 수사 대상에서 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수사할 걸로 봅니다 저는. 그래요. 거기까지는. 또 거기서도 그칠지 모르니까 결국 특검 아마 28일 재의결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특검 여기에 대한 여론 어떻게 만들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게 바로 이제 김건희 이 여사의 명리학자를 만나서 물어봤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치적 고비에 처할 때마다 거치 등에 관한 조언을 명리학자 류모 씨한테 구했다. 참 이제 증언이 나온 겁니다. 나한테 이런 조언을 구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류 씨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류 씨가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기인 건 분명하나 아직 기운이 좋아. 뭐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 답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명리학자를 포함한 뭔가 이제 무속인들 뭐 이 관련된 이 분야별로 7, 8명이 더 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면 충격적이에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네. 가타부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다 틀리다 뭐 과장됐다든지 과장됐다든지. 아니라든지 이게 진짜 저 감옥 간에 정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 이러면 정말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초기 비서관으로 일했다는 분도 네네. 한겨레 20일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중요한 자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지켜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주를.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 네. 아니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이력서를 왜 봅니까? 음. 민간인이 그렇죠. 아무 민간인이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지 그렇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란 이름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의 이력서를 봐도 되는 겁니까? 이 사실이라 그러면요. 이것도 그렇네요. 국정농단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인사에 도대체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든지 이것도 모릅니까? 이거 몰라요? 대통령실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도청이나 당하고 알지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무능한 정보, 이렇게 부도덕한 정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정보 오로지 이재명만 감옥에 넣으면 된다. 그러한 판결이 아무리 나와도 예. 당신들의 그 무도한 그 정권 운영 행태는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보도고 대통령실에서 대하는 태도, 네. 해명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아니 네. 아까 그 명리학자의 조언 있잖아요. 네. 전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명리학을 배워야 될까? 상식선에서 나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꼭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멘트는 아닌 것 같다. 네. 뭐 그분을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너무 일상적인 조언이라서 그냥 오늘 밥 세끼 잘 챙겨 먹고 차 조심해라 이 정도 네. 수준이라서 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김건희 씨는 본인의 구속 여부를 왜 명리학자랑 상담을 합니까? 최소한 변호사랑 상의를 해야죠. 구속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그리고 본인의 건데. 남편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변호사 자격 있잖아요. 남편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아니 대화를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그렇네. 왜 구속 여부를 명리학자한테 물어보냐고요. 또 그런 사람이 7, 8명 있다? 예. 정말 기가 찹니다. 저는 뭐 사주를 보든 뭐 종교를 갖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헌법 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종교적인 무속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헌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그 정도도 구별을 못 합니까? 그럼 맨날 이래요.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 조작과 주식 투자를 구별 못 합니까? 김건희 씨가 한 건 주가 조작이고요. 일반인들 하는 건 주식 투자예요. 아하. 여론 조사와 여론 조작을 구별 못 합니까? 명태균이 하는 게 여론 조작이고요. 일반 예. 여론 조사가 여론 조사인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는지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네. 진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네, 참 이 김건희 여사의 저 지난번 마포대교에 갔던 그런 모습을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국정에 개입해왔던 의혹,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이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이것 좀 파헤쳐야 될 것 같고 잠깐 보니까 슈퍼챗이 들어와서 잠깐 와. 소개해드리면 이도경님이 박인호 화이팅입니다. 야. 항상 응원합니다. 아침부터 시원합니다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동희님은 진짜 죄송하게도 재작년까지는 정치에 1도 관심 없이 일하며 살던 아줌마인데 지금은 열혈 관심을 갖네요. 유유.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이 있는데 무상교육 99% 삭감이라니 진짜 열불나요. 이렇게도 아이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뚜껑 열리죠, 민생에 뚜껑.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예. 밀접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되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건전재정이라는 이름하에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선가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자체 예산 또 이 교육 예산 여기를 다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불 나죠. 열나죠.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나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의료 붕괴도 그렇죠.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또 얘기 안 하고 뭐 있어요. 응급실은 정상 가동 됩니까 지금? 아니죠. 아니 응급실 안녕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무너지는 게 물론 지금 우리 안동희님 말씀대로 예산 삭감으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겠지만은 네. 의료, 교육, 경제, 안보, 정치 또 정당은 다 뽀개놨고요. 이게 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네. 근데 너무 우리 심각하다. 슈퍼챗 정말 막아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의 정말도 좀 많이 좋아요 막아주시면 버튼도 좋겠네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한 번씩. 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해보면은 결국에는 옛날 이제 왕자 새겨서 나온 윤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 뭔가 무속과 관련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청와대 하루도 안 들어가고 바로 용산에 이전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명태균 씨의 이 녹취 육성까지 나오면서 이것도 뭔가 무속과 관련된 거 아니냐. 결국 용산을 간 것도 청와대 안 들어간 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 명리학자한테 이렇게 고비마다 지난해 12월이면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된 상황까지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닌가? 지금도 물어보고 있겠죠. 그렇죠. 저 감옥 가나요? 저 특검 받나요? 명태균도 갔는데 저도 가나요? 공범이 저한테 좀- 될까요? 그러니까 또 물어볼 네. 것 같아요. 다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99% 감옥 가실 것 같습니다. 그냥 준비하십시오. 아 마음 준비를. 그럼요. 예. 뭐. 네. 그 명리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구속사유는 법전에 나와 있지 명리학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명리학자세요? 오늘 내일이 아닐 뿐이지 예. 언젠가는 가실 것 아.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 아닙니까? 상식. 선지자적 상식? 예언을 아니, 뭐 하시네요. 응? 저는 상식적으로 네. 뭐 이러한 범죄 의혹이 있는데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정작 감옥을 가면 마음 편한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결정 지금 이제 갈지 안 아. 갈지 아니 근데 막 헷갈릴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아니 근데 겁니다. 김건희 씨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 감옥 네. 들어가면 형량이 너무 높아서 못 나와요. 못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음. 감옥 가기 전에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네. 엄청난 절망에 빠질 거예요. 제가 볼 때 못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아. 형량이 얼마나 지금 쌓이고 켜켜이 쌓였는데 범죄 혐의가 네. 박근혜 최순실 형량이 몇 년입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40년, 38년 이렇게 받았을 걸요.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최순실 38년이면요 여기 공 하나 더 붙여야죠.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아직도 감옥에 계시죠? 네. 그렇죠. 국정농단으로. 예. 예. 아. 이거 더한 심한 국정농락이에요. 그 농락. 네. 훨씬 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렇게까지 세 차례까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또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때 재표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쌓여 있고 또 명태균과의 친밀함, 돈봉투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 이걸 국민의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이 양 행태 또 심각성을 보면은
이건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거부권을 거부하고 싶고 네. 또 거부권을 자꾸 저렇게 옹호하면 너무 거북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거의 다 포기 상태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는 엄청난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찌됐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또 부결을 조직적으로 시킨다. 물론 전 그것도 통하기도 어렵다고 보지만은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순장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아.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또 부결시킨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더 강력한 특검 해야 돼요. 전 자꾸 봐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봐줍니까? 아니 봐줘봤자 어차피 안 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저는 엄정하게 정말 민심을 그대로 담은 특검법을 갖다가 네. 초강력 특검으로 저는 국민의힘 압박해가지고요 특검법 결국 끝까지 저는 관철시켜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하고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뭐 민주당이 RDD 네.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러니까요.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말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단 거부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거부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할 거 아닙니까? 무도한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다시 표결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건 범죄 의혹 정말 많이 축소했잖아요. 정말 국민들이 의혹으로 강력하게 제기하고 네. 그다음에 녹취와 각종 증거물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없고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이 집권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제 책의 제목이 보수의 종말이잖아요.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에 의해서 종말이 될 거고요. 특검을 거부하면 거부해서 이제 민의로 종말이 될 거거든요. 아니 저분들이 특검 또 거부하잖아요. 정치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저는 두 가지 사안에서 좀 결국 다른 국민의 부분이 정치적 있다. 심판으로 예. 저는 저 세력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컨센서스가 될 거라고 만약에 봅니다. 특검을 통과시켜서 타격을 받아서 종말된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렇죠. 민의를 따른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다 종말이 그렇죠. 온다면 어허. 보수는 멸망할 것이다. 영구 네. 종말이죠. 영구 종말. 멸문지하의 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저도 1차적으로 플랜 A는 탄핵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탄핵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고 만약에 플랜 B로는요 저는 저 무도한 세력이랑은 더 이상 타협의 의미는 없다. 네. 저는 국민들이 더 인내하고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거부한다. 영구히 종말된다.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영구 종말입니다. 영구 영구 종말. 종말이 올 수 그리고 있다. 제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영구 신속 종말로 전 단일 노선 갑니다. 저는 뭐 정치 무슨 뭐 배지 달고 자리하고 관심 없어요. 무조건 영구 신속 종말의 길을 제가 갈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시죠. 긴급 어떻게 되나. 종말은 어떻습니까? 더 좋죠. 종말. 긴급하게 가는 게 우리 좋습니다. 항상 맨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박정호 맨날 네. 박인호 맨날 긴급 투입됐는데 긴급 종말로 한번 그러니까 밀어붙이죠. 이거를요 앵커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피합니까? 어디까지 숨어요? 아니, 축구로 비유하자면 운동장 어디까지 갈 겁니까? 아니, 한정돼 있는데 선거는 예, 늘 예.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매우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아뜨거를 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인내하면서 저 무도한 세력 끝까지 영구 종말의 길을 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거 국민들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전 그분들이 단단히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단히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보수의 종말 이후에 그 이후에 신인규 변호사의 행보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네, 파란색 잠바 빨리 잠바 주세요. 홍매와 싸대기가 필요한 시점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파란 잠바보다는 네. 홍매와 싸대기로 보수의 영구 종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지금 너무 자. 활약을 잘하고 계세요.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홍매화가 청매화로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또 지켜보고요. 파란색이라 지금 또 뒤에. 아 그렇게요. 파란 배경으로 예. 지금 앉아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골프 외교 논란 컸는데 그 현장 태릉 CC 현장에 취재했던 CBS 노컷뉴스 기자가 경호원 직원한테 휴대폰을 뺏겼고 그 당시에
그 딱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재하려고 하니까 뺏겼고 경찰이 바로 출동해가지고 건조무채 입죄로 입건했다는 거예요. 야, 아니 거기 국민들이 시민들이 단풍찍으로 들어가고 있는 울타리 바깥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거기서 대통령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뭐 제보를 받은 거죠. 잠복 네. 취재하던 그 기자를 이렇게 입건을 해버린다. 경호원이 휴대전화 강탈해버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원래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원래 입틀막이었죠. 입틀막이죠. 입틀막 다음 시즌 2가 네. 한동훈 대표의 입을 막았던 고기 좋아하는 동훈이 해가지고 고틀막입니다. 네. 고기로 틀어 막아버린 거죠 입을. 네. 이번에는 이제 폰틀막이에요. 폰틀막이죠.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네. 폰을 틀어 아하. 막는. 예. 그러니까 입틀막, 고틀막, 폰틀막으로 지금 가고 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틀어 막아가지고 어디까지 그럼 틀어 막을까요? 그럼 누구 핸드폰까지 뺏을까요? 뭐 전 국민 핸드폰 다 수거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심을 이기는 정부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윤석열 정권 맞아야 될 매의 대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우리 아. 홍사대기가 더 열심히 준비되고 있다. 저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물론 대통령이 그냥 온다 오는데 아니 온다고 해서 거기서 뭐 위해를 가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자다라고 밝히고 나 이게 취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누구한테 그 정보를 들었냐 막 그 얘기만 계속 또 물어보는 거 어떻게 아니에요. 폰을 강제로 뺏어요? 법원에 영장도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강제력으로 저는 그렇게 뺐습니까? 이 민주주의 충격적입니다.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이후 이틀 만에 골프를 치러 계획을 세워서 골프 치러 갔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새서 기자들이 밖에서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충격을 받다 보니까 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카이스트 학생들에 대한 입틀막 경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폰틀막 경우 네.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언론을 막는 이런 행동들을 몰상식하게 무도하게 마구 저지르고 있어요. 뭐 이뿐 아닙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이나 유일임 방심위원장을 통해서 방송도 지금 입틀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고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봉지욱 기자가 네. 압수수색에 관한 책까지 냈잖아요. 압수수색. 제목이 압수수색. 제목이 압수수색이 오죽하면 기자가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겠어요. 정말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더니 네. 법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법비들이 설치고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러한 공권력이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분들이 이런 분들 잘 감안하셔서 반드시 이 정부 심판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게 경호처가 지금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씨한테는 왜 그 검사들 폰을 오히려 상납을 받아주는 역할까지 지금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 운영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아니 경호처가 무슨 근거로 핸드폰을 그냥 강제로 뺏어버립니까? 음. 그것도 기자의 핸드폰을? 그러니까요. 아니 법원의 영장 없이 우리나라 제도에서 남의 물건 그렇게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책임자 조치해야 되는데 경호처가 왜 이러냐라고 보면요. 입틀막을 하면 이 정권에서 승진합니다. 아하. 김영현 처장 어떻게 됐죠? 국방부 장관 갑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을 하면은 징계받고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네. 이 정부는 윤석열 부부에게만 충성하면서 법을 어기면요. 네. 오히려 승진해요. 윤석열 부부에게만 충성하면 예. 법을 어겨도 아이고. 승진을 한다고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렇네요. 아 정말 뚜껑 아침부터 또 열리고 진짜 아니 적당히 하시라는 건데 적당히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아 저는 정말 이 국민의 심판의 에너지가 오늘도 한 켠 한 켠 더 쌓여가고 있다. 네. 저는 무서운 핵폭발이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핵폭발. 무서운 핵폭발이 있을 네, 것이다. 민심 핵폭발. 음. 이거는 저는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감당 못할 핵폭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뚜껑 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얘기 이제 한동훈 네.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탈모사? 같은데. 그거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탈당하라 살모사의 준말이 탈모사입니다. 네. 다른 의견을 안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탈모사. 아니 그러니까 더 생각나잖아. 더 생각이 나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고. 아니 탈당하라 살모사라는 뜻이에요. 그 탈모사 한동훈이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예, 있었어요. 살모사 탈당해 그 탈모사. 예, 오해하실까봐.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예. 정말 기류가 좀 바뀐 게 이재명 대표를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묘하게도 그 시점이 국민의힘 게시판, 당원 게시판 거기서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한땡땡으로 나오다가 이제 본명이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검색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가족 이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또 민주당 겨냥한 이 강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게시판 근데 문제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습성과는 매우 네. 이게 오버랩은 돼 보여요. 그동안 아하. 한동훈 대표가 고자질 뭐 이런 쪽에 좀 능숙하잖아요. 고자질. 기자들한테 흘려주고 네. 그러니까 고자질과 뒷담화는 거의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거 대통령 뒷담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전 당당하게 아니 뭐 우리 맞다. 가족도 당원이고 뒷담화하면 잘못입니까? 아니 뭐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글 쓰는 게 잘못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라도 한다. 근데 지금은요. 명의가 도용당했거나 몰래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글은 나왔으니까요. 아 동명이인 8명 있대. 아니 그러니까 동명이인인데 가족들까지 아니, 다 가족들이 동명이인일 수가 어떻게 없잖아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취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럴 아예 수도 있죠. 배제하지 마세요. 그러면 확률이 거의 운석 떨어져 맞아 죽을 확률이에요. 제가 볼 때는 로또를 연속으로 10번 당첨될 확률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요. 소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소명하지 않아요. 그냥 부인해 버립니다. 그냥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러고 넘어가고 그걸 보도하는 유튜브들만 공격하고 있거든요. 분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런 유튜브도 식으로보다는- 고발하면 되잖아요. 고소하면 되지 그러니까 않나요? 유튜브만 고발할 게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을 고발을 해야죠. 왜냐면 명의 도용당했으면 그 엄청난 범죄고 그렇죠. 본인들이 썼으면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라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명이인이라는 이론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동명이인. 진영구, 진은정, 장모님, 엄마, 한동훈까지. 모든 야, 가족들을 이거 어떻게 동명이인. 그렇게 동명이인이죠? 야, 뭔가 조금 뭐 네, 네. 저기 확률상 새로운 멀티 좀 룸이 남겨두고. 있을까요? 그러면 네. 동명이인이면요 그 사람들 네. 인적 사항 정도만 공개 가능한 거 동명이인이라는 것까지만 입증을 좀 하세요. 이름을 가리더라도 한 글자 가리더라도 뭐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동명이인으로 신원이 다르다까지는 입증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입증을 해야 끝나지. 말로만 동명이인이라고 우겨봤자 운석 떨어져 맞아 죽을 확률이랑 똑같은 아니 건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금이라도 1분만 브리핑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왜 네. 그 말을 못하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다. 왜 말을 못해요? 정말 희한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탈모사에 대한 공격이 엄청 거세지고 있어요. 네, 왜요? 지금 국민의힘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도 하잖아요. 네, 네. 한동훈 대표한테 입에 담기 저는 제 입에는 못 담습니다. 아. 입에 담기 힘든 발언들까지 하면서 탈모사보다 더 심한 게 더 있죠. 심한 말. 탈모사가 제일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훨씬 심한 뭐 인조 무슨 말이 있어요. 인조 무슨 말.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게시판 문제도 덮으려고 하면 덮을수록 문제가 더 썽이 난다. 차라리 시원하게 밝히고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면 동명이인인 거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당에서. 그리고 만약에 명의 도용이 됐으면 고소해서 처벌하고 만약에 진짜 한동훈 가족이 썼다. 전 그것도 유력설로 봐요. 네. 대통령 욕하면 안 됩니까? 먹을 짓 해서 욕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럼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라 이거죠. 당당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상책이다. 고해성사를 해라.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쨌든 뭐 이준석을 비판받을 수 있어도 반면 교사해라. 영어로 제가 마무리하면 네. 교양이게 honest is the best policy. 너 정직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영어도 할 줄 아지. 야, 깜짝 놀랐어. 이준석하고 반대의 길로만 네. 가면 됩니다. 품격 있게. 품격 있게.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다. 아. 전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도 이거 어디서 수습합니까? 진실한 살모사. 이거 괜찮습니다. 진실하면 살모사라고 안 하죠. 야, 뭐 구렁이나 뭐 이렇게 좋은 뱀으로 가죠. 구렁이는 구라 독이 아닙니까? 없는 뱀이 있어요. 독이 없는 뱀. 구렁이. 자, 한동훈 대표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명태균 또 김영선 두 사람의 수사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까지 못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싹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공격으로 아예 이제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 재표결에서도 8표가 쉽지만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그런 염원, 국민들의 목소리 이걸 좀 믿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좀 민주당 야당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오늘 말씀 박인호 오늘 진행해 봤는데
뭐 이재명 대표 뭐 재판 얘기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약간 좀 볼륨은 좀 높여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지만 결국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